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신뢰해야 한다는 말인지 알쏭달쏭한데요. 영상 연이어 보시죠. 자,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아, 그러나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따가 주도권 토론에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죠? 땅의 존재 자체가 제 마음속에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증언이.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왔고 키가 크고 오세훈 후보였고. 네. 지금 이 화면 좀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게 이겁니다. 근데 이 본질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측량하는 데 갔느냐를 가지고 저렇게 계속해서 초점을 옮겨갑니다. 옛말에 3인성어라고 있습니다. 3명만 없는 호랑이를 봤다고 해도 호랑이가 있는 게 된다는 속담이지요. 기억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분들 수사기관에서 마주칠 겁니다. 혹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사죄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대로 된 사과를 그럼요. 여성의 날에 해야 네. 됐었습니까? 저는 그 전에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서울 시민에게 드린다. 이 말씀을 제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하는 마음이라면 네. 그 3인방을 쓰시지 말으셨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것은 그런 부분들이 상처를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그러면 1조가 든다는 계산이 약 나오는데요. 1조입니다. 네. 도판을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 1년 예상 재원 추계입니다. 이걸 전부 5년에서 5년을 들어가는 거를 1년으로 나누니까 올해 1년 동안 들어갈 게 15조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1년에 1조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계산이 표를 만들어 엉터리로 왔는데. 계산이 엉터리로 됐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서울 시내의 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임대료 평균은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 근데 계산이 나와 있던데요. 나와 있던데요. 그럼 이걸 볼게요. 그럼 이걸 볼게요. 네. 임대료가 2조 얼마가 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여기 제가 보니까 기억합니다.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 돼 있네요. (24만 원) 자, 24만 그리고 원으로 돼 있다고요? 예, 서울시 소상공인 월 평균 임대료 월평균- 165만 원 곱하기 15%에서 15%를 하니까 24만 7,500원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명확하게 해주시면서 주도권을 가지시고요. 거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남을 공격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격을 하셔야죠. 그래야 신뢰감이 가지 않겠습니까?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이제는 제 시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한테 내가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 한마디 합니다. 그만 용 써라. 그리고 네거티브 하지 말아라. 지금요 어떤 네거티브를 해도 내곡동이 아니라 내곡동 할아버지가 해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당신의 농구공을 예스하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격차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장의 분위기와 여론조사는 사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는 끝까지 투표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본인이 키웠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제 경험으로 보면 BBK 때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된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그리고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땅, 그 옆에 후보님 처가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 지도를 어제 처음 본 건데요. 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도상에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처갓집의 내곡동 땅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 시절에. 땅 존재도 몰랐다, 임대주택 지정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뭐지 상식적이지 않다.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10년 전에 해명할 때 썼던 표현을 그대로 쓴 겁니다. 서로 집사람이 이번에 우리 몫으로 이 땅 강제 수용된 거 얼마가 나왔다. 통상의 대한민국 남편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장모님께 다음에 만나면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 이 정도 아니겠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새까맣게 까먹는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해명이 조금씩 바뀌고 표현이 바뀌고 구체적인 그 팩트를 조금씩 바뀌면서 논란을 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상대방은 그걸 자꾸 거짓말했다, 말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재조차도 의식 못했다는 말을 존재도 몰랐다고 표현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그거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저 측량 현장에 갔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억에 겸손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럼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16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그런 대화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역시도 뭐 전혀 안 갔죠. 제 기억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이거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뭐 누구도 봤다. 뭐 밥까지 같이 먹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지금은 저도 이거 내가 갔는데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기억력이라는 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거 내가 갔는데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용산 참사의 책임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임차인들의 폭력 행위에 있는 것처럼 말해서 논란이 됐죠.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비판에 나서면서 또 한 번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는 마음은 여야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용산 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쇠구슬인가요? 거기를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입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그 오 후보님의 분명한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사실 그래서 이 사고는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정말 서울시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재건축과 재개발이 주택 공급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참사를 당하시게 된 거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했다면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풀 텍스트라 그러죠. 처음부터까지 다 방송을 하고 인용을 한다면 그런 식의 공격은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용산 참사의 본질은 서민의 삶과 시민의 목소리가 공권력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입니다. 대화가 아닌 폭력과 폭압으로 한겨울 추위 속에 시장이 되면 바로 한 달 내에 초스피드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36만 호 추가해서 신규 주택 공급한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부터 재건축을 시작을 해서 30만 호를 앞으로 5년간 멀쩡한 임대주택을 부수고 멀쩡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40년, 만들어야 50년 된 된다고 아파트도 전부 생각한다면 재건축을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 30년 된 걸 허물고 있는다고요? 네, 질문을 하셨으면 상대방 말도 좀 경청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 시민을 그런 식으로 대하십니다. 이 강북사람 맞지요,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서울시로 들어가게 되면 미아사거리 지하에다가 4호선 동북선 마주치는 곳에 지하로 연결시켜서 강북의 명물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세훈!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까? 몸처껏 힘껏 온 마음을. 그리고 목동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재건축 문제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걸 요즘 말로 셀프디스라고 하죠.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는 여야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 공략에 셀프디스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경선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네, 박경선입니다. 네. 이제 먹으러 가면 어디로 가세요? 제가 서울시장 되면 뭘 해드리면 좋을까? 네. 제일 바라는 거 일자리. 제가 중기부 장관 할 때 새로운 일자리를 5만 개 이상 만들었거든요. 일자리 바이오 쪽이라면 자신 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뭘 전공하세요? 통역대학원. 졸업하면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스타트업인데요. 그 통역을 이제 번역해서 올리면 그 번역한 거 중에 AI가 제일 그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는 걸 채택을 해갖고 올리니까 번역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거죠. 직원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임금 부담이 굉장히 있는데 플랫폼 형태로 해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더 빠르고 정확한 번역을 해서 그 번역료도 여러 사람한테 이제 기회가 골고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요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 우리 서울시장 우선을 외쳐주십시오. 저때 20대, 30대 때하고 비교하면 정말 똑똑해요. 그리고 정말 세상 물정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아서 영광스럽게도 그 20대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저를 한 3배 정도 지지해준다고 하니까 시작이 되면 일단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 총장님들 만나 뵙고 입장도 좀 들어보고 제가 시장이 되면 기숙사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난을 말씀하셨지만 해법의 첫 번째는 신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
꾸준히 공급하는 것. 주로 대학가 근처 그리고 역세권에 많이 만들고 알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국무회의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럴 때 화끈하게 대학 등록금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표가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전 평생 그렇게 정치 안 해봤어요. 제가 돈 나눠드리는 공약은 쉽게 하지 못해요. 지금 박영선 후보가 1인당 10만 원씩 나눠주고 1조 나눠주겠다. 저거 거짓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부 빚내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은 이미 다 짜여져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때마다 말씀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속 시원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약속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약속을 너무 잘 지켜서 망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시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화제가 된 문어가 있었죠. 이번엔 자갈치 시장의 문어에게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리마다 보내가 다리가 몇 다리일까요? 8개. 잡아보세요. 이승기한테로 고위계산 유학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해온 고급 별자를 실수로 계산신고 누락했다는 박형준 후보의 해명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현재 김건희 사용해온 건물을 계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실수라고 부는 것은 무능하거나 거짓말이거나 불구하랍니다. 검증과 이 흑색선전 또는 마타도는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침소봉대에서 어떤 사실이 분명히 해명이 됐는데도 계속 거짓말로 공격을 하거나 건축법 위반 등등등 해서 고발을 했는데 두 분이 다 거짓 고발이기 때문에 무고로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허위 사실에 의한 공격,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제 명예도 훼손이 되거든요. 특히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이 선거에서 정책 선거를 주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세계 엑스포가 2030년 이뤄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천에서 왔어요. 시장하고 김영치입니다. 코로나 왔다가 이거 한 점 주세요. 이거 3,000원 찍어주겠습니다. 내가 상권까지 없어서. 다 있어, 어머니. 와, 아이고 이거. 잡아야 돼 이거. 화이팅! 아이고, 힘이 듭니다. 미끄러진다. 이거 꽉 잡고 있어야 당선됩니다. 아, 이거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자연산 돌문어입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